전체적인 우리 그 주가를 놓고도 볼 때 이제 자체 이제 시가총액을 놓고 이제 GDP 대비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기업들의 전체 총 수익을 대비해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현재 지금 뜨고 있는 이런 비율이 현재 상태가 뭐 2000년 닷컴버블 꺼지기 직전 상태하고 비슷하다든가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태와 비슷한 정도로 많이 그게 부풀려져 있다 이거예요. 실제 기업들의 가치보다는 현재는 시가총액이 많이 좀 부풀려져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이현은 교수입니다. 동시에 최근에 제사의길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유튜브 채널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사임당 채널에 또 나오고 또 제 채널에서는 더 심층적인 그런 분석도 해서 또 동시에 시청자분들과 서로 대화 나누고 하는 그러한 자리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뭐 그 단기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경제학자이고 경제학자면서 동시에 이제 거시 경제를 좀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잔파도보다는 큰 어떤 물결, 어쩜 그 큰 물결보다도 더 그 해저에 흐르는 어떤 거대한 또 변화의 물결을 제가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이번 지난 월요일 이제 크게 한번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블랙 만데이다 아니면 검은 월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바로 전주 금요일 날 또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또 다시 또 크게 이제 폭락했는데 그렇게 된 것은 뭐 당연히 뭐 미국에서 먼저 이제 주식시장이 크게 이제 흔들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주 크게 우리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자릿수로 이렇게 폭락을 했고 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8.8%는 크게 이제 폭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이제 회복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금요일과 월요일 폭락한 것과 다시 또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직 뭐 완전 회복하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 약간 더 이제 회복한 정도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더 갈 거냐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제가 단기 예측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왜 나타났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회복돼가지고 다시 뭐 옛날처럼 다시 또 뭐 없었던 것처럼 다시 또 뭐 살살살살 이렇게 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또 뛰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보면은 그 어떤 기저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 있을 수 있고 뭐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지 않고 항상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있는 분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예전에 뭐 중풍이라고도 했고 요즘에 어쨌든 그래서 뭐 뇌졸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쓰러지거나 아니 심장마비로 이렇게 쓰러지는데 갑자기 쓰러지기보다는 되게 몇 달 전부터 아니면 뭐 1, 2년 전부터 어떤 전조 증상이 항상 있어요. 뭐 눈떨림이 있다든가 아니면 약간 뭐 안면 뭐 이렇게 마비가 살살 나타나다든가 아니면 한쪽 팔이 좀 약간 마비가 온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다. 그게 또 서서히 풀려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겠지 이래서 다시 또 평소처럼 그냥 열심히 또 놀고 술 먹고 담배 먹고 뭐 과로하고 운동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계속 쌓이고 그러다 이제 어떤 외부적 상황에서 어떤 충격이 있으면 뭐 찬바람에 팍 쏘이거나 아니면 정말 술 많이 먹고 완전히 뭐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팍 쌓이거나 이러면 이제 퍽 쓰러지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전조 증상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그동안 사실은 뭐 돈의 힘으로 뭐 열심히 올라왔는데 그게 어쩌면 실물 경제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뭐 열심히 그냥 돈 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끌어왔는데 그게 계속 할 수 있겠나 저는 계속 그걸 이제 위험스럽게 바라봤고 그래서 계속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계속 그에 대한 어떤 역사적 사례 아니면 또 우리 경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계속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라고 제가 단어는 못하지만 절대로 소프트 랜딩이라든가 아니면 뭐 놀 랜딩이라든가 뭐 아니면 골딜락스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되진 않고 그거보다는 이제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주 서서히 깊이 가거나 아니면 또 하드랜딩처럼 이렇게 올 수도 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우리 한국 시장도 뭐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일본에서 중앙은행이 뭐 기준금리를 뭐 0.25에서 0.5로 올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뭐 정말 싸게 돈 빌렸다가 일부 이제 다시 또 뭐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거 팔고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조 증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트리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바람을 좀 센 거예요. 계속 고혈압에다 뭐 악어에다 뭐 콜레스테롤도 막 높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미 이 사람은 뭐 언제 쓰러져도 그 너무 뭐 놀랍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서 뭐 찬바람을 갑자기 엄청나게 쏘였거나 술을 엄청나게 먹거나 과로해가지고 그러한 상황이면 푹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거지. 만약에 그 자체가 건강하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빠졌을까요? 그거보다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우리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거 언제 쓰러져도 정말 놀랍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그 다들 지금 도망갈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상황이 딱 오니까 딱 쓰러진 거예요. 더군다나 바로 직전에 우리 그 BLS라고 해서 우리 그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러니까 미국의 그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 그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이제 우리 그 실업률이 4.1%였다가 4.3%로 다시 또 이게 상승했어요.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뭐 상승한 그것을 보니까 그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동안 실업률에 비해서 뭐 0.5%포인트 이상 높아졌더라. 그러니까 뭐 3회 법칙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온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한 그러한 그 예전에 그 미국 연준에서 일했던 그 이코노미스트가 또 그런 이야기 또 했던 바도 있고 하니 이거 정말 그래서 경기 침체 오나 보다 이렇게 다들 놀란 상황이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트리거였지 근본 원인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사실 유동성을 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실제 경제 체력보다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달리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트리거에 따른 그런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한국 시장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미국 시장은 뭐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소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면서 정말 초유의 그러한 통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만 낮춘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해서 장유동성을 이제 엄청나게 공급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급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경제가 이제 살아났거든요. 그렇게 살아나다가 다시 코로나 탁 터져버리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해보니까 뭐 잘 돌아갔네 해가지고 이번에도 다시 또 금리도 0.25%까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점을 찾지 않고 보통 밴드를 주잖아요. 그래서 0%부터 0.25%의 그런 어떤 기준금리를 딱 정해놨는데 그렇게까지 낮춘 상태에서 동시에 또 소위 얘기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름을 해서 장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풀었느냐면 대충 한 4.9조 달러 정도 풀었어요. 한 5조 가까이 풀었어요. 그 정도 푸는 거는 지난번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푸른 거보다도 한 2.5배 이상 많이 푸른 거예요.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그래서 미국 연준의 대차 재료표를 보면 갖고 있는 그 자산이 한 8.9조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8.2조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7.2조 달러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아직 그 초기에 그 양적 완화 한 거 아까 말한 것처럼 한 4.5조 달러, 한 5조 달러가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이게 실제 푸른 돈의 반의 반도 회수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계속 유동성 잔치를 하고 있었고 동시에 우리 재무부죠. 이제 미국의 재무부에서는 또 재무부대로 이제 재정 정책 측면에서 돈을 계속 많이 풀었거든요. 지난해에도 재정 적자가 1.7조 달러, 올해도 아마 1.7조 달러 이상 재정 적자를 본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돈을 걷어들인 것보다 돈을 쓴 게 더 많으니까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은 미국 연방 부채가 지금 35조 달러가 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면 미국 GDP 대비 한 125%가 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쨌든 뭐 2022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기준금리를 막 높이긴 높였어요. 높이긴 높였는데 그래서 이제 5.5%까지 높였는데 아직 양적 완화가 양적 긴축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좀 그 유동성을 회수를 한다고 했지만 충분히 회수가 안 된 상태고 거기에다가 재무부는 미국의 이제 그 소위 연방 정부는 정부대로 또 돈을 계속 풀고 있어가지고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려가지고 계속 자산 시장은 날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계속 갈 수 없다는 거고 더군다나 어쨌든 기준금리를 높이긴 높인 거니까 그에 따라서 어쨌든 좀 늦게 나타나긴 하지만 보통 이제 1년 내지 1년 반 되면 이제 서서히 그러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이제 오고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외부적 충격이 딱 있게 되니, 그리고 보니까, 실제 보니까, 그래, 노동시장도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뭐, 핑규, 뭐, 어떤 그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뭐, 비농 부문에서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적다더라. 뭐, 거기에다가 뭐, 실제 실업률도 굉장히 뭐 빨리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다가, 엔캐리 트레이딩 하는 그러한 자금이 일부 빠져나가는 거를 보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놀라고 있고, 또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제 소위 AI 이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 그런 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열광에 따라서 또 돈이 많이 또 들어갔잖아요. 마치 2000년 닷컴버블 꺼지기 전과 비슷하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그때와 지금과 뭐 비교하면서 그때도 어떤 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이게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서 버블이 꺼졌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충격이 딱 있으니까 실제 다들 경기를 일으킨 게 아니냐. 그게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당연히 뭐 미국 경제가 나쁘면 우리나라의 이제 최대 수출국이 이제 중국과 일본이니까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당연히 또 미국에서 경제가 나쁘면 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일 우리나라 많이 투자하는 건 또 미국이니까 또 거기에 돈이 또 빠져나가니까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유로 해서 미국에서 어떤 경제가 나쁘면 우리나라는 나쁠 수밖에 없다.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특히 이제 미국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서학개미라고 하면서. 그런 거 당연히 미국 시장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면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 그게 이제 또 우리나라 경제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과도한 부채가 하나 있고 과도한 유동성, 이게 지금 약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정책이 있으면 하나는 재정정책이 있고 하나는 통화정책이 있는데,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 행정부가 돈을 걷어서 쓰는 건데, 그걸 너무 많이 지나치게 적자를 보면서 쓰고 있다. GDP의 120%면 전 세계에서 일본 말고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일본은 뭐 한 250% 정도 이렇게 정부 부채가 많은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1억인 20년, 30년 하면서 뭐 계속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미국은 그보다는 적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OECD 평균 정도 생각하면 그게 한 80% 정도 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한 50%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걱정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이 풀려나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1.7조 달러 적자를 봤다. 그만큼 돈이 더 많이 풀려나갔다. 그런 뜻이고, 또 올해도 또 그 이상 많이 또 풀려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 그런 식으로 하나 풀려나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중앙은행, 미국 연준이 풀고 있는 금리를 낮추면서 푸는 것이 있지만, 금리 최근에 높였잖아요. 반대로 이제 그게 아니라 QE라고 하는 그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풀어놨는데, 그 QT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줄이고 있지만 아직 옛날 수준으로 줄이지 않아서 아직도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유동성 잔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저는 버블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좀 과도하다. 어떤 그 펀더멘탈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많이 간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이제 뭐 제 채널에서는 뭐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나치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한 이게 적정 주가냐, 이것도 비교하는 여러 가지 지표도 있지만, 우리 전체적인 우리 그 주가를 놓고도 볼 때 이제 전체 이제 시가총액을 놓고 이제 GDP 대비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기업들의 전체 총 수익을 대비해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현재 지금 뜨고 있는 이런 그 비율이, 제가 정확히 비율을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현재 상태가 뭐 2000년 닷컴버블 꺼지기 직전 상태하고 비슷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하다못해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태와 비슷한 정도로 많이 그게 부풀려져 있다 이거예요. 실제 어떤 기업들의 가치보다는 현재는 시가총액이 많이 좀 부풀려져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언제 터지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언제 실제 이제 경기가 나빠지느냐. 또 그래서 이제 연준은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서히 이제 금리를 이제 낮출 수밖에 없네. 어쩌면 이게 뭐 0.25%포인트 정도 낮추는 게 아니라 이제 9월 되면 이게 뭐 0.5까지도 낮출 수 있고, 이거 뭐 올해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낮추면서 이게 뭐 최근에 0.5%포인트 정도 올해 안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야. 뭐 9월에도 0.5 뭐 빅컷을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뭐 더 막 급하니까 뭐 1%까지 낮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 그 주식시장 참가자들에게는 그게 good news가 아니에요. good news is bad news예요,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2000년 닷컴버블 꺼질 때라든가, 아니 2008년 글로벌 금융, 아니면 뭐 1990년 그 당시 뭐 이런 때 역사적인 그러한 경험에서 보면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주식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연준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 연준 FOMC 위원들도 사실은 괜히 금리를 빨리 낮췄다가 이거 괜히 인플레만 더 자극시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제롬 파월 의장도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고 추세가 바뀌는지 보고 하겠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가 뭐 1년, 1년 반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시장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신호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의 어떤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적 경험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뭐 GDP 성장률도 떨어지고 또 이 실업률도 지금 뭐 4.3%까지 올랐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예요. 사실은 더 올라갈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제 주가도 본격적으로 이제 미끄럼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론이고 또 그게 역사적인 경험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느 정도 과대평가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모르지만 어쨌든 많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언제 그러면 이게 좀 많이 좀 조정받을 거냐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장 참가자들은 거기 이제 이미 기대해가지고 실제 시장 금리는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또 동시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시장 금리 하면 보통 이제 미국 국채 이제 2년 만기 수익률하고 그리고 뭐 10년 만기 수익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게 시장 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의 어떤 그 차이, 그렇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스프레드가 이제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아니면 또 장단기 국채 수익률 차이를 보면요, 이게 보통 장기 수익률이 단기 수익률보다 당연히 더 높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추가적인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더 비싼데, 이게 더 반대의 역전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그게 이번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게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에도 그랬고요. 또 동시에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또 그랬어요. 그 역전되었다 그러면 언제 해소가 되느냐 하면, 이게 해소가 되는 게 금리가 낮아질 때 해소가 돼요. 그게 해소가 되고 나서 몇 개월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가 경기 침체로 돌아서 버려요. 실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NBER에서 거기서 아예 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이 경기 침체였다. 사후적으로 정해요. 사후적으로. 근데 다 보면 금리가 떨어진 다음에 보통 이제 떨어지고 나서 뭐 1, 2개월, 뭐 3개월 이렇게 지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금리를 낮출 때 그때 보면은 본격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었던 것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오기 전에 사실은 그걸 제가 그림을 세인트 루이스 페드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그림까지 제가 그려봤는데,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역전되었던 것이 거의 해소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꺾어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그걸 유심히 봐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확실하게 이제 빠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 채널에서 그걸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도 하니까 한번 좀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역전이 되었던 것이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얘가 이제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2008년도 상황이고 그 2000년 닷컴 버블 꺼졌을 때고 1990년도 상황이에요. 그렇게 계속 전개되는 것이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라면 안 살 것 같은데. 지난 7월만 해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23, 4%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게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저럴 찬스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사실은 보고 있어요. 하나는 금리가 지금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낮춘다.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경제가 나빠져 이렇게 시장에서도 생각하고 이제 연준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거고요. 또 동시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었던 것이 해소되고 있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어떤 지표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이게 한번 크게 빠지느냐. 왜냐면 그러한 소위 얘기하는 AI 관련된 그런 테크 기업들 힘으로 사실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보니까 예전에 그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보니까 시스코 같은 애들
인텔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크게 빠지면서 이제 그게 다른 데가 막 전이가 되었는데, 그때도 시스코는 돈 잘 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시스코는 이제 주로 장비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고, 인터넷 장비 관련 기업인데, 그 인터넷 장비 관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 하는 뭐,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닷컴 기업들이죠, 말 그대로. 그런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와, 이거 세상을 바꾸고 있네, 해가지고 돈 들어갔다 이제 물렸는데, 이번엔 그때보다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는 실체가 그때보다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뭐 시스코 당시보다는 제가 정확히 비교는 해보진 않았지만 더 좋은 기업이고 더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앞으로 또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날아가지는 않는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람들이 결국은 항상 경제는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 변동론이라고 하는 그 과목도 있어요, 경제학에. 이게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경기는 변동이라는 것도 이게 더 단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걸 뭐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항상 그래서 이런 때 이번에 전조 증상이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몸조심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좀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이번에 저점 매수하자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물리면 좀 후회스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인버스 해가지고 그것도 곧버스하고 막 이렇게 그것도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권하지 않고 차라리 현금을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완전히 떨어졌을 때 좀 사치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뭐 절반 아니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